요즘 거울 앞에 서면 예전과 다른 몸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허리가 조금 굽은 것 같고 어깨가 자꾸 좁아진 듯하며 손등의 핏줄이 전보다 더 또렷합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치던 계단 한 칸이 오늘은 잠깐 숨을 고르게 만들지요. 몸이 작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작아질수록 마음은 더 커집니다. 걱정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인가요? 통장 잔고일 때도 있고, 자식의 소식일 때도 있고, 병원 예약일 때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불안이라는 그림자만 따라붙는 날도 있죠. 몸은 조용히 약해지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더 바빠지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노년의 불안은 큰 사건에서만 오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루의 리듬이 흔들릴 때, 작은 일상이 무너질 때, 내가 나를 붙잡는 손이 느슨해질 때, 불안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삶의 루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작아진 몸을 탓하지 않고 커진 걱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조금 덜 흔들리게 해주는 생활의 습관들 말입니다. 당신은 요즘 하루를 어떤 순서로 살고 계신가요? 그 순서가 바뀌면 마음도 바뀔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제는 하루가 길어서 힘들어. 젊을 땐 시간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돌아 더 피곤하다고요. 그 말 속에는 이상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마음은 여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자리를 넓힐 때가 많죠. 하루가 텅 비어 보이면 그 빈자리를 걱정이 채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나이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뉴스부터 켭니다. 나쁜 소식이 쏟아지고 물가 이야기, 사건 사고, 건강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벌써 바깥으로 끌려가 버리죠. 그러고 나서 늦은 아침을 대충 먹고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됩니다. 그 사이 머릿속은 계속 계산합니다. 병원비가 더 들면 어떡하지? 자식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나? 내 몸이 더 나빠지면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 하루가 흘러간 게 아니라 걱정이 하루를 끌고 간 셈이죠. 다른 분은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부터 엽니다. 계절의 냄새를 한 번 맡고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건 오늘 할 일 하나를 정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집 앞 시장까지 걸어가기, 화분 물 주기, 빨래 한 번 돌리기, 손주에게 짧은 안부 문자 보내기.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하루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죠. 불안은 중심이 없는 마음을 좋아하지만 작은 중심이 생기면 슬쩍 뒤로 물러섭니다. 중반에 이르러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정말 불안을 줄이나요? 예, 아주 조금씩 줄입니다. 노년의 불안은 거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오늘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마음을 붙잡는 기둥이 된다. 이 말은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 나를 다시 한 곳으로 모아주는 기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기둥이 돈일 필요도 없고 자식일 필요도 없습니다. 노년에는 오히려 작은 일상이 기둥이 되기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틴은 단순합니다. 아침마다 오늘의 한 가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끝냈을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돌봤다. 그 말 한마디가 불안의 파도를 조금 낮춥니다. 당신의 하루에는 그런 작은 기둥이 있나요? 불안은 늘 앞으로 달려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끌어와서 지금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대개
지금에 머무를 때옵니다. 노년의 불안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몸이 불편해지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앞으로만 달려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더 빨리 뛰어가니 그 사이에서 숨이 찹니다. 여기에도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미래를 정리합니다. 보험, 병원, 장래, 자식의 집 문제, 손주 교육비, 혹시 모를 큰 병 등 준비하려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끝이 없을 때 마음은 쉼을 잃습니다. 미리 생각하면 덜 불안하겠지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생각할수록 불안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래는 종이에 정리될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자랍니다. 다른 분은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아주 단순한 행동을 합니다. 손바닥을 가만히 바라보며 23번 천천히 쉽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3가지, 귀에 들리는 것 2가지, 몸이 닿는 감각 1가지를 알아차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을 지금으로 돌려놓는 연습입니다. 불안은 상상 속에서 커지고 안정은 감각 속에서 자랍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눈앞의 일을 또렷이 하라. 이 말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뒤엉킬 때는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기보다 감각과 행동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노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큰 결심이나 큰 계획보다 작은 감각의 회복이 불안을 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루틴은 감각 루틴입니다. 하루에 3번만 아주 짧게 해도 됩니다. 아침에 물 마실 때, 점심에 식탁에 앉았을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숨을 천천히 쉬고 지금 몸이 느끼는 것을 1가지씩 알아차리는 겁니다. 따뜻함, 시원함, 무게, 통증, 편안함. 판단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덜 날뛰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이 와도 내가 지금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길이 있나요? 아니면 늘 생각의 미로에서만 길을 찾고 있나요? 노년의 불안을 키우는 건 몸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변화도 큽니다. 예전엔 사람 속에서 지쳤다면 지금은 사람 없는 고요 속에서 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전화가 줄고 만날 일이 줄고 나를 찾는 사람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얇아집니다. 얇아진 마음에는 불안이 쉽게 구멍을 냅니다. 한 분은 관계를 아예 닫아버립니다. 귀찮아. 이 나이에 뭘 연락해도 실망할까봐. 그렇게 문을 닫으면 처음엔 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더 큽니다. 아플 때 떠오르는 얼굴이 없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외로움은 불안의 친구처럼 따라다닙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관계를 줄이되 남깁니다. 모든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딱 3사람, 혹은 2사람, 혹은 1사람이라도 안부를 나누는 관계를 남깁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1번은 먼저 안부를 묻기, 길게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날이 춥네요. 건강 괜찮으세요? 그 한 줄이 관계의 숨을 이어줍니다. 관계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져 있다는 감각이 불안을 누그러뜨리죠.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칠 때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이 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넓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깊이 있는 작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하여 3번째 루틴은 작은 안부입니다. 정해진 요일 하나를 잡아도 좋습니다. 월요일 오전, 수요일 저녁, 토요일 점심. 그 시간에 한 사람에게만 안부를 보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답이 오지 않아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부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불안은 혼자 있을 때 크게 울립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연결이 있으면 그 울림이 조금 줄어듭니다. 당신이 오늘 안부를 건넬 사람은 떠오르나요? 여러 사람이 아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돈 걱정은 노년의 불안을 가장 현실적으로 붙잡습니다. 몸의 불안은 혹시로 시작되지만 돈의 불안은 당장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음만으로 다룰 수 없고 생활의 방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두 삶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한 분은 통장을 수시로 자주 들여다봅니다. 줄어드는 숫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런데도 지출은 어디서 새는지 모릅니다. 작은 구독료, 의미 없는 쇼핑, 습관처럼 나가는 비용. 불안이 클수록 소비로 달래려 하고 소비가 늘수록 불안이 더 커집니다. 불안과 지출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다른 분은 통장을 덜 봅니다. 대신 생활의 테두리를 먼저 정합니다. 한 달에 꼭 필요한 돈과 있으면 좋은 돈, 없어도 되는 돈을 마음속에서 구분해 둡니다. 그리고 없어도 되는 돈의 영역을 조금씩 비웁니다. 중요한 건 절약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덜 쓰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기 위해 정돈하는 것이죠.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짐을 줄이면 근심이 줄고 마음이 남는다. 이 말은 가난을 미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늘리는데 마음을 닫으면 근심이 따라오고 반대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면 마음의 자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삶은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쪽이 마음에 맞을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루틴은 지출 한 가지 비우기입니다. 한 번에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엔 구독 하나만 정리해보기, 습관처럼 시키던 배달을 한 번 줄이기,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 전에 하루만 미뤄보기. 작은 비움이 쌓이면 통장이 달라지기보다 먼저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하고 있다는 감각이 불안을 낮춥니다. 돈의 불안은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게 두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건강 불안은 참 묘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불안하고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언제 아플까 불안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마음이 온통 그 종이 한 장에 매달린 듯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의외로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일 때가 많습니다. 두 분을 떠올려 봅니다. 한 분은 갑자기 결심합니다. 이제 건강 챙겨야지. 하루에 만보 걷고 식단을 확 바꾸고 운동기구를 사옵니다. 며칠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좌절이 오고 좌절이 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며 그때 불안이 더 커집니다. 나는 의지가 없나 자책까지 붙습니다. 다른 분은 운동을 놀이로 만듭니다. 아주 간단하고 짧게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스트레칭 3동작,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10번, 음악 한 곡 틀어놓고 천천히 몸을 흔들기. 누가 보면 운동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작은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내가 나를 살리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것이죠.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아끼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날마다의 작은 일이다. 노년의 건강은 한 번의 결심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은 즐거움과 연결될 때 오래갑니다. 5번째 루틴은 짧은 움직임을 즐겁게입니다. 시간을 정해도 좋고 음악을 정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작아졌다면 그에 맞춰 마음도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오래 사는 지혜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노는 데 있습니다. 놀 듯이 움직이면 불안도 놀 듯이 지나갑니다. 당신은 요즘 몸을 돌볼 때
의무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위한 놀이로 하고 있나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불안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하루의 끝입니다. 밤이 되면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생각이 커집니다. 낮에 견뎠던 불안이 밤에 몰려오는 것이죠. 잠이 잘 오지 않는 날, 사람은 가장 약한 마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의 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휴대폰을 봅니다. 영상이 끝나면 또 다른 영상을 켭니다. 웃긴 걸 보다가도 갑자기 슬픈 이야기가 나오고 건강 이야기, 사고 이야기, 불안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잠은 멀어지고 마음은 더 자극을 받아 깨어납니다. 결국 밤은 길어지고 다음 날은 더 지치게 되죠. 다른 분은 밤의 루틴을 아주 단순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 10분, 방을 조금 어둡게 하고 오늘 하루를 세 줄로 정리합니다. 오늘 했던 일 한 가지,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 내일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 가지. 그 말들이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 다녀왔다. 따뜻한 국 먹었다. 내일은 조금 천천히 걷자. 이 세 줄은 하루를 마무리해 줍니다. 불안은 끝나지 않은 하루를 붙잡고 흔들지만 글로 마무리하면 마음이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하루를 정리한다는 건 완벽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주워 담는 행위입니다. 노년의 불안은 흩어짐에서 커지고 정돈에서 줄어드니까요. 여섯 번째 루틴은 잠들기 전 세 줄입니다. 글씨가 서툴러도 좋고 종이가 없으면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손으로 써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세 줄을 쓰고 나면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도 충분했다. 그러면 불안이 조금 조용해집니다. 밤이 길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스마트폰인가요? 후회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을 달래는 작은 말인가요? 몸은 예전보다 작아졌을지 모릅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힘이 줄고 회복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아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작아진 만큼 우리는 더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더 조용히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 시기이니까요.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불안이 와도 내가 다시 돌아갈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한 가지, 지금으로 돌아오는 숨, 작은 안부, 지출의 비움, 즐거운 움직임, 잠들기 전 세 줄. 이 모든 루틴은 내가 나를 돌본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덜 흔들립니다. 혹시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루틴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정말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삶은 더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즐겁게 노는 삶이 오래 사는 지혜라는 말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걱정을 가장 크게 품고 있나요? 그 걱정의 크기만큼 당신의 하루는 단단한가요?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마음의 중심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숨구멍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면 다음에도 조용히 오셔서 같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루에서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 질문을 품고 오늘 밤은 조금 더 가볍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